영국의 학생들에게 한류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는 부모님 몰래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 때문에 영국의 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윌슨입니다. 영국 프레스턴의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에요. 저희 대학은 최근 몇 년 사이 영국 속 작은 한국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한류 열풍의 중심지가 되었답니다. 처음 한국어를 접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BTS의 음악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멜로디와 가사의 의미가 너무 궁금했죠. 영어 번역만으로는 원래 가사의 뉘앙스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국어 기초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할 정도가 됐네요. 대학에 진학할 때 부모님은 제가 전통적인 유럽어를 전공하길 바라셨어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실용적인 언어가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어학과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저 언어학을 공부한다고만 알려드렸어요. 특히 아버지는 브렉시트 지지자셨고 영국인은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구시대적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한국어 중급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모두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방학 동안 뭐 했는지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소피는 런던 외곽의 뉴몰든이라는 한인타운에 다녀왔다고 자랑했어요. 그곳에서 진짜 치맥을 먹었다면서 사진도 보여줬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였어요. 저희끼리 있을 때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해요. 마치 비밀 언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재미있죠. 영국에서는 드물게 우리 대학에만 한국어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K-팝 파티도 열리고 한국 영화 상영회도 자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더 글로리의 최신 에피소드를 봤어요. 한국어 자막을 읽으며 새로운 표현들을 메모했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가끔은 한국어 욕도 배우게 돼요. 아이씨 같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물론 실제로 쓰진 않지만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 도착하면 영어로 스위치가 바뀌어요. 부모님 앞에선 절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가끔 무의식적으로 네 또는 안녕이 튀어나올 때면 당황스럽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학교 생활에 대해 물으셨어요. 언어학과에서 어떤 언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라고 대답했죠. 거짓말이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친구들과 화상 채팅을 했어요. 언어 교환 사이트에서 만난 학생들인데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며칠 후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있어요. K-팝 커버 댄스 대회도 열리는데 저도 친구들과 함께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준비했어요. 물론 이것도 부모님께는 비밀이죠. 그저 스터디 그룹 모임이라고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중 생활이 때로는 피곤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그 모든 걸 상쇄시켜줍니다. 한국어 동아리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캠퍼스 구석에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입니다. 이곳은 제 비밀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영국 전역에서 모인 한국어 마니아들이 모여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처음 이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1학년 첫 학기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우연히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한류 동아리 K-팝, 한국 드라마, 한국어 모두 환영이라고 쓰여 있었죠. 망설임 없이 가입했습니다.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벽에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의 포스터가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와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훈 선배가 한국에서 보내온 과자들을 나눠주고 있었죠. 재훈 선배는 교환학생으로 서울대에 갔다가 돌아온 4학년 학생이에요. 저도 언젠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게 꿈이랍니다. 엠마야, 요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발음도 거의 한국인 같아. 재훈 선배가 한국어로 칭찬해 주셨어요.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자신감이 됩니다. 부모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제 열정을 여기서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동아리 시간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캠퍼스 근처의 한식당에 갔어요. 이 식당은 한국인 유학생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인데 진짜 한국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시키며 한국어로 주문했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했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어머니가 물으셨죠. 저는 언어학 이론과 음성학에 대해 배웠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한국어만 사용했지만 그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때로는 힘들어요.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카카오톡에는 한국 친구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 전 언어 교환 앱을 통해 알게 된 윤서와 민준이 서울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보내왔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늘었답니다. 문법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 한국인들의 표현들을 많이 알게 되었죠. 침대 밑에는 제 한국어 일기장이 숨겨져 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한국어로 적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꽤 긴 문장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절대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제 진짜 생각과 감정이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동생 루시가 노크 없이 방에 들어왔을 때 화들짝 놀라 일기장을 베개 밑에 숨겼어요. 뭐해? 비밀 있어? 루시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저 학교 과제라고 둘러댔죠. 루시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나갔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제 비밀을 알게 될까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복습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듀오링고 앱에서 한국어 레슨도 몇 개 끝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35%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저만 이런 열정을 가진 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께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들도 제가 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이렇게 빠졌는지 이해해 주실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어는 이제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제 인생에서 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런던의 뉴몰든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거든요. 뉴몰든은 영국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으로 찰스 3세가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차역에서 친구들을 만나 런던행 기차에 올랐어요.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뉴몰든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영국 내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주셨죠. 그때부터 꼭 가보고 싶었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들보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걸려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게 마치 서울의 한거리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다. 소피가 한국어로 감탄했어요. 우리 모두 한국어로만 대화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뉴몰든 메인 스트리트를 걸으며 한국 식료품점, 화장품 가게, 서점을 둘러봤어요. 한국 서점에서 최신 한국어 학습서와 소설책을 몇 권 샀답니다. 특히 파친코라는 소설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책인데 영어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어로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치맥으로 유명하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 조합이에요. 처음으로 한국식 양념치킨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모두가 감탄했죠. 저는 용기를 내서 전부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시며 칭찬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답니다. 식사 후에는 K-뷰티 화장품 가게에 들렀어요. 한국 화장품은 영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친구들은 각자 마스크팩과 선크림을 샀고
저는 한국 가수들이 광고하는 스킨케어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가게 직원이 한국어로 제품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이해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오후에는 한국 카페에 들러 빙수를 먹었어요. 빙수는 한국식 빙수로 가늘게 갈은 얼음 위에 다양한 토핑을 올린 디저트입니다. 망고 빙수를 시켰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영국에서도 이런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문화원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거든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답니다. 문화원에서는 또 한국어 100일장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참가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짧은 에세이를 썼죠. 비록 입상하진 못했지만 한국인들 앞에서 제 한국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달까. 하루 종일 한국어만 사용하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가 이제 다시 영국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기차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사진들은 부모님께 절대 보여드릴 수 없겠죠. 집에 도착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부모님께는 대학 친구들과 런던에 쇼핑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기념품으로 영국 티를 사왔으니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에 든 쇼핑백을 확인했어요. 한글이 쓰인 봉투들은 모두 일반 쇼핑백으로 바꿔왔답니다. 한국 책들은 가방 깊숙이 숨겼고요. 현관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영국인 엠마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차, 실수로 한국어가 튀어나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임홈. 영어로 다시 외쳤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땠니, 쇼핑은? 저는 평소처럼 영어로 대답하며 오늘 있었던 일의 반만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반은 제 마음속에 그리고 곧 쓰게 될 한국어 일기장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거든요. 제 비밀이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대학에 가기 전 항상 그랬듯 한국어 일기장을 침대 밑 비밀 상자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수업에서 돌아왔을 때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제 한국어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루시가 제 방에 들어와 비밀 상자를 발견한 모양이에요. 13살 동생은 호기심이 많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제 방에 몰래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찾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옆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엠마,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줄 몰랐어. 대단해. 근데 왜 숨겼어? 루시를 찾아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내 일기장 읽었어? 물었더니 루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엠마. 그냥 궁금했어.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루시가 부모님께 말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어요. 부모님께 말하지 마, 제발. 제가 부탁했죠. 루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숨기는 거야? 한국어 배우는 게 멋진데. 그녀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시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BTS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언어학과에서 실제로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구시대적인 생각 때문에 비밀로 했다는 것까지. 와, 언니 대단하다. 나도 한국어 가르쳐 줄래? 루시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동생이 제 비밀에 공감해주는 것 같아 기뻤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루시는 비밀을 잘 지키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 우려는 저녁 식사 시간에 현실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는데 루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알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니? 라고 물었죠. 루시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엠마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정말 잘해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바뀌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엠마, 이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어학과에서 실제로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왔다는 것까지.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영국인이 왜 한국어 같은 걸 배우는 거니? 영어는 세계 공용어야. 내 미래를 위해서는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더 유용할 텐데. 전형적인 그분의 생각이었죠. 어머니는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 질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말씀드리면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대학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었다니 실망이구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녁 식사는 그렇게 불편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한국어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정을 모두 쏟아냈죠. 한국어로 쓰면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들이 한국어로는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한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윤서는 한국에서도 부모님과 세대 차이로 비슷한 갈등이 있다며 공감해 주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고민하다 아버지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제가 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는지, 그것이 제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후련한 일이기도 해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한국어를 통해 제가 얼마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버지께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침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폭로 이후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신문을 펼쳐들었고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루시는 죄책감에 잔뜩 움츠러든 채 시리얼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죠.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요.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사실 첫 수업은 11시였지만 이 불편한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잠깐만, 엠마.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 더 얘기해봐야겠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지만 적어도 대화할 의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하필 한국어냐는 거야. 영국인에게 전혀 쓸모없는 언어를 왜 배우는지. 아버지의 첫마디에 이미 실망이 밀려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한국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예요. 듀오링고에서도 영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언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앱 이야기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나중에 취업할 때 한국어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요즘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이요. 거기서 한국어 능력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통번역사나 문화 교류 분야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어요.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리는 소수에 불과해.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줄 텐데. 영국인이 한국어는 그냥 취미로 배우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아버지,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시대예요. 특히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까지.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도 있잖아요. 그런 대중문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셨어요. 어머니가 놀라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건 제 미래와 직결돼 있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BC에서도 보도했어요. 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프레스턴은 이미 영국 속 작은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매년 2배씩 늘고 있어요. 그래, 유행은 변하기 마련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일본어가 유행이었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봐봐. 아버지의 냉소적인 말투가 화를 돋웠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영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정말 드문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영국 10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들의 학업 성취도까지 향상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드셨어요. 엠마, 내가 그렇게 열정적인 건 좋은데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 전공이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지. 이제 양쪽에서 저를 몰아세우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배운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침착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어 성적표, 받은 상장들, 그리고 뉴몰든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이미 중급 이상이에요. 얼마 전에는 한국문화원 101장에서 한국인들과 경쟁했다고요.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그것들을 훑어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복을 입은 사진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 친구들과 나눈 대화예요.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 학생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문화도 교류하고 있어요. 루시가 드디어 말했어요. 엠마 언니가 한국어로 말하는 거 들으면 정말 멋져요. 진짜 한국인 같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래서 내 계획은 뭐니? 한국어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야? 통번역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요. 아니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죠.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처음으로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이렇게 확고하다면 더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그건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을 안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루시도 우리의 포옹에 합류했죠. 대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언어에 관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 차이였던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미 그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의 대화가 완벽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 열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부모님이 드디어 알게 되셨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시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아. 윤서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화이팅! 한국어로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의 연례문화 페스티벌 날이거든요. 우리 한국어 동아리가 메인 무대에서 K-팝 커버 공연을 선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상을 점검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의상을 재현한 검은색 의상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더했습니다. 평소에 수수한 영국 대학생 엠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제 선택에 의구심을 갖고 계시지만 최소한 반대하진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공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제 K-팝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친구들과 대학 행사에 참여한다고만 말씀드렸죠. 캠퍼스에 도착하자 축제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여러 문화권의 음식, 공연, 전시가 펼쳐져 있었죠. 우리 한국어 동아리는 한국문화부스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복 체험, 한글 이름 써주기, 떡볶이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스에 들러 후배들을 격려한 후 공연 준비를 위해 무대 뒤로 향했어요. 백스테이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7명의 팀원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4시간씩 연습한 무대예요. 한국 아이돌의 완벽한 안무를 따라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피는 몸이 유연해서 춤을 잘 추고 올리버는 리듬감이 뛰어났어요. 저는 발음이 좋아 한국어 립싱크를 담당했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관객석을 슬쩍 확인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상을 점검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은 한국어 동아리의 K-팝 커버 공연입니다.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선보일 예정이니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관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무대로 나갔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우리는 안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첫 동작을 시작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몸에 배인 안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관객들의 호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가사에 맞춰 립싱크를 하는 동안 문득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BTS 노래를 들었을 때만 해도 한국어 한마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 제가 센터 포지션에 서서 솔로 파트를 담당했어요. 강렬한 표정과 동작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순간 관객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릴 뻔했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루시까지.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걸까요? 당황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포즈를 취하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무대 위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니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와 루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심지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무대를 내려와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루시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도 따뜻하게 포옹해 주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루시가 제게 가족들이 온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루시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페스티벌 정보를 보고 제가 공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깜짝 방문을 계획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공연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러웠다고 칭찬해 주셨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조금은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부스로 가족들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 친구들에게 가족을 소개했고 그들은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부모님은 학생들이 운영하는 한국 문화 부스를 둘러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복 체험에 관심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한글 이름 써주기 코너에서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인 유학생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떡볶이를 시식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라셨지만 이내 맛있다며 더 달라고 하셨답니다. 루시는 이미 한국 과자와 음료에 푹 빠진 모습이었고요.
가족들과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페스티벌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잠시 저를 불러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공연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재능이 느껴졌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고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영국인이 영어 외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음에 뉴몰든에 가면 같이 가보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이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루시는 자기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었고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며 함께 김치나 불고기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운전하셨지만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에 돌아와 오늘의 일을 한국어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일기장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창문 밖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문이라는 걸. 한국어를 통해 제가 만난 새로운 세계를 이제 가족들과도 조금씩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끝났지만 더 큰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어라는 다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연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도전하신 건데 생각보다 맛있게 완성되었답니다. 루시는 이미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익혔고 매일 저에게 새로운 표현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 하셨지만 최근에는 한국 역사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전쟁과 그 이후 경제 발전에 대해 공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감탄하신다고 해요. 심지어 제 한국어 수업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제안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 시작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뉴몰든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계획하신 여행이라 더욱 의미가 있어요. 기차 안에서 루시는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머니는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기대감도 느껴졌어요. 뉴몰든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먼저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조사해둔 맛집이라고 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 사용법을 익히려고 애쓰셨고 어머니는 반찬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셨어요. 루시는 이미 비빔밥을 능숙하게 비비고 있었죠. 식사 후에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한글 서예 체험에 가족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에 감탄하시며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질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거부하던 분이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서점에 들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사전을 선물해 주셨고 어머니는 한국 요리책을, 루시에게는 케이팝 스타 포토북을 사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와 연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예전에는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시작된 여정이 가족 전체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예정이에요. 루시가 고른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언어 하나가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며 영국의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이중 생활의 고민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